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시계를 좀 한 주 전으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 김건희 최상병 두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죠. 예. 본회의에서 예상대로 이제 최종 부결돼서 폐기가 됐는데요. 최종 표계산을 이렇게 해보니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4명 정도 이탈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그렇죠.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표계산을 했을 때. 예. 이 정도 규모의 이탈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해석들 저도 막 헷갈리고 해서 사실 방송 전에 우리 기자님하고 얘기했죠.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예. 지금 최소 4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권, 네. 그다음에 무효,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 반대가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해버리면 다른 당은 모두 다 찬성의 투표 그리고 기권 뭐 무효 이런 것들도 뭐 반대 국민의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가 맞아요. 4표인 거잖아요. 네. 그럼 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예.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여권에서 특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걱정하고 대비하고 하는 것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다음 표결 뭐 민주당은 또 김건희 특검법 다시 또 의결할 거고 또 약간만 문구 바꿔서 그럼 다시 또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거고 다시 또 올라올 거고 제의할 텐데 저는 그걸 준비하는 게 맞냐 대통령실이 다음 표결에서는 어떻게 하면 표단속을 해야 하나 이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에서는 사과의 수준을 넘어선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요. 저도 혼자 곰곰이 생각했지만 뭐 언론에서 유력 언론에서의 뭐 논설위원도 그와 같이 썼던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사과 수준도 넘었다. 그래요. 사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타이밍을 조금 놓치지 그렇죠. 않나요? 지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면 작년 말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1년이 돼가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사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혹은 여권이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해결책을 내놓는다라면 이때는 사과 이상의 사과 이상은 뭘까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제2부속실 얘기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잘 내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역시나 있고 제2부속실도 지금 이야기 나온 게 언제입니까? 두 달 됐죠. 제2부속실 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2부속실 이야기 나온 게 얼마가 됐으며 약속한 건 또 언제이며 돼가고 있다는 건 언제입니까?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떤 뭐 형식의 얽매이기보다 제2부속실의 양태라든가 그런 뭐 형식 절차들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산 내 이제 공간이 없다 이렇게 최근 해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속실을 마련할 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공간이 없다 말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전 그래요.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정치에 발을 디뎌봤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민심에 등 돌리고 살 수 있나. 저 과거 정치인들이 민심이 느껴진다 이런 말을 그냥 수사 거짓말로 여겼었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느껴지나요? 피부로? 아니 그럼 결국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건 대통령실에 뭐 수석이다 비서관이다 행정관이다 이런 분들은 대통령과 여사만 느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감정을 느껴야죠. 레이더가 그렇게 향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사과 부속실 이런 게 언제부터 있어 왔던 일이며 이거 뭐 하나 해결한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은 2년 6개월 전에 제기됐던 문제도 그대로 떠안고 키워오고만 있잖아요. 뭐 하나 덜어내질 못하고. 매듭짓지 못하고.
전 정말 이거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네요. 네. 이제 뭐 어쨌든 사과가 좀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뭐 친윤계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마인드가 큰 것 같아요. 사과 검토도 내부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기울었던 결론은 결국에 우리가 사과를 하면 끝난다. 사과가 이제 야당에게 빌미를 주는 거고 야당의 공격은 더 세질 거다. 이렇게 결론을 잠정적으로 낸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들어보니. 예, 그러니까 이제 라고요. 그런 로직이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서 탄핵했다. 그렇게 시작했다. 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좀 뭐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안인데 사과 안 했어도 탄핵됐었겠죠. 그때 당시 상황은. 사과가 중요한 그게 뭐 결국에는 그렇죠. 스모킹건이 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의미가 됐다는 건 아니고. 예. 그 지금 뭐 아니 그러면 사과를 뭐 못한다 할 수 있어요. 뭐 저는 그렇다라고도 봅니다. 뭐 사람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사과 대신에 내놓는 게 뭐냐는 거죠. 네. 부속실이라도 어떤 문제를 했냐는 거죠. 특별감찰관 문제라도 했는지. 네. 뭐 하나 하지 않으면서 지금 사과하면 탄핵인다. 사과하면 끝난다. 그간 사과했던 많은 분들은 그럼 뭐였는 건지 조금 그런 문제 해결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의 언급들을 쭉 재구성해보면 사과하지 않고 뚜벅뚜벅 역사의 길을 걷겠다는 건데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네. 와, 도대체 그렇게 걸어온 길이 2년 6개월이고 그렇게 일을 키워온 거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상병 사건만 하더라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상병 사건 그 사건 자체를 결코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군 부대 내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키워온 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제 말씀은.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럴 정도로 네. 여야 정쟁의 중심이 되는 정도의 사안이었을까 과연? 그렇죠. 네. 모든 일들이 이렇게 돼버리고 모든 이슈들은 다 묻혀져 버리잖아요. 지금 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화영 씨가 나와서 이화영 씨 그 얼마나 황당무계한 사람입니까? 네. 사건의 전말들을 보면 대단히 황당한 사건이에요. 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청문회에 나와서 큰 소리치고 그걸 또 여러 갈래로 찍고 해서 그걸 무기로 삼는 소위 이른바 말하는 뭡니까 친명 언론들의 행각들을 보면 전 기함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가 되냐면 김건희는요. 이 한마디로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이 안 생기는 거네요. 결국 정말 갑갑하다. 네. 그런 답답함이 여권 내에서도 느껴집니다. 네. 느껴지면 말을 해야죠. 아니 정말 전 국민의힘 의원들 느껴지면 말해야죠. 항상 보면은 다 익명이야. 그러네요. 네, 대통령실 다 익명이야. 자기들이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네, 좀 실명으로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네. 다 익명으로 말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익명으로 얘기하다가 정권 후반부가 되고 임기 말이 되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권력이 기울게 되고 이러면은 익명이 실명이 되고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텐데 빨리 나와라.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여권이 얼만큼의 동력이 있을지 이거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각이 과거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또 현재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를 다 갉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 대처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5년, 10년, 20년을 지금 갉아먹어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해찬 의원의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20년 장기 집권. 그렇죠. 네. 저는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건 이재명밖에 없다. 이재명, 문재인밖에 없어요 지금. 화타가 와도 못 살리고 지금 문재인에게 뭐가 벌어질지 조국에게 뭐가 벌어질지 그거 말고는 지금 없잖아요. 다들 숨어 살면서 김대남 같은 사람들 기생하게 하면서 김대남의 자양분들 이런 썩은 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제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의 불행도 아니고 민주당의 불행도 아니고 국민의 불행이다. 국민의 불행이다. 맞습니다. 결국은 저는 국민의 저는 가급적이면 좀 싫은 말 나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국민의힘도 너무너무 한심하다. 네. 이게 자기들 지금 하루하루가 본인들의 침묵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에 나아가서 국민의 그리고 우리나라에 1년, 5년, 10년을 갉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더 제가 자극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지금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의 정권을 미래를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니 정치인들의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말도 안 해. 말하는 사람 보고는 말하지 말라고 해. 그렇죠. 네. 국민의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당인 게 제발 저보고 말하지 말아라. 아니 답답하셨잖아요 그때. 맞아요. 아니 그러면 저를 비상대책위원으로 했으면 그럼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한 건지 빗자루처럼 세워놓으려고 한 건지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빗자루처럼 앉아들만 있는 건지 다 빗자루 1, 빗자루 2, 빗자루 3잖아요 다. 그러려면 정치를 왜 한다고 했는지 그냥 자기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좀 자신감 있게 실명으로 하시길 바라는 이 혁 교수님의 답답함을 이야기해 주셨고요.